안녕하세요, 닥터잉글리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닥터잉글리시 실전 문제풀이 동영상 강의 25번 S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S를 붙이는 이유는 동영상 강의 24번 S에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18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연말에 실시된 경찰 3차 어법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경찰 3차 시험에서도 역시나 총 어법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4문제 중에서 두 번째인 7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되지만 원리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어법상 틀린 것을 찾는 것 이런 것들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도 하고요. 또 새로운 설명이 나오면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지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면서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네, 그죠? 첫 번째, The game was watching outside the stadium on a huge scre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watching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해석을 해보면 그 게임은요 쳐다보고 있대요. 스테디움 바깥에서 굉장히 큰 휴지한 스크린에 이 틀렸죠 바로, 그죠? 게임이 어떻게 지가 쳐다보겠습니까? they were watching, I was watching 이러면 되지만 게임이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the game was watched 이렇게 해서 watched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게임은 보여줬습니다. 스테디움 바깥에서 큰 휴지한 스크린으로 이렇게 되니까 watching이 틀린 것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이것이 틀렸는지 맞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쭉 길어져 있습니다. 자, 길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단순화하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화하려고 하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단순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보니까 부사절이 문미에 있는데 문미에 있어서 콤마 없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부사절 문미 무콤마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한 문장 해서 문장이 단순화가 되어져 버리면 아주 쉽게 문장이 간략화가 되기 때문에 직독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lives 해서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만약에 unless는 만약에 if not이죠, 그죠? 만약에 그 기차가 within 5 minutes 5분 이내에 출발하지 않는다면 we will never get to the meet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 조시조심 또 나왔네, 그죠? 정말 자주 나옵니다. 조시조심. 그래서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 시간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lives 해야 맞는 것이고 the train will leave 하면 오히려 더 틀린 것이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unless가 없다면 the train will leave within 5 minut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within 대신에 in이 오게 되면 시간 앞에 시간의 명사 앞에 in이 오버리면 안이 아니고 who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the train leaves in 5 minutes 이렇게 되면 5분 후에 떠난다. the train will leave in 5 minutes 이렇게 되시면 5분 후에 떠난다 이런 뜻이 되고 안에라고 할 것 같으면 in을 쓰면 안 되고요. in을 쓰면 안 되고 within을 써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명사 앞에 in이 사용되면 그때는 내가 아니고 후에 떠난다, after의 뜻을 가진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에 떠난다 하고 싶을 것 같은 경우에는 in 대신에 within을 써야 되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시조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바로 어법상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 get to죠. get to라는 뜻은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get은 비동사 대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이라는 것은 상태로서 있는 상태에 될 것이다. 우리는 미팅에 있는 상태에 될 것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we will never get to the meeting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그 회의에 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다. 즉 도착 못할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to가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city h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행식이죠. 간목, 진목, 직접 목적으로 중간 정도 긴 명사 4가지 중에서 중간 정도 긴 명사 3가지 중에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How to get 하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해서 사행식 문장이 되고 너는 나에게 시티홀에 어떻게 도착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get to가 어디에 도착하다는 뜻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lives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lives를 해야 오히려 맞는 것이고 will live 하면 오히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이 맞는 것으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만 한다면 정답이 바로 2번인 것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많은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자, with sunshine streamed through the window, Hughes found it impossible to sl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법 문제 푸는 걸 떠나서 지식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휴허라고 해야 되나? Hugh found it impossible to sleep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think, empty, find에서 가주 it이 되겠습니다.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it 오형식에서 가목적어 it으로 되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목적이 it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깔끔하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림드가 맞는지 스트리밍이 맞는지 이 부분에 이제 출제위원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with 분사 구문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with 분사 구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이 부분은 동시상의 with 또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닥인 컬럼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의 with 분사구문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절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을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맞다는 것을 동의를 하게 될 건데요. 한번 with 분사 부분 이 부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with는요 대체로 한 채로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with의 품사는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보통은 전치사 기능도 있고 접속사 기능도 있고 하는 품사들이 많은데 with는 오로지 전치사의 기능만 있고 접속사의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과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있어야만 절과절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 with라는 것은요 오로지 전치사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하면은 뭐야? 명사가 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with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wit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ith는 무엇을 가지고 또는 함께 또는 이유 결과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was living 살고 있대요. 누구랑? with her mother 이렇게 되겠죠. 함께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with a pipe in his once in his mouth 이렇게 되면 함께죠. 파이프와 함께 어디에? 그 입에 파이프와 함께 파이프를 가지고 이런 뜻이 되고요.
또는 결과의 뜻도 이렇게 있죠. His fingers were numb. 그의 손가락, his fingers were numb. 이렇게 numbing medicine을 하면 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졌대요. 왜요? with cold. 이렇게 되니까 이 with가 결과의 뜻을 이렇게 가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with의 용법 중에요. 특별한 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한 채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가지와 함께와 똑같은 뜻이긴 한데 이 한 채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채로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런 한 채로의 뜻을 가진 with를 동시상 동시에 같이 하니까 또는 부대상 같이 하니까 부대상의 wit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대상의 with에 대한 예문 한번 볼게요. She was reading with he was reading. 그는 책을 읽고 있을 때 with his wife sewing beside him. 그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의 와이프가 그 옆에서 sewing 바느질을 한 채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with his wife sewing beside him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 동시상이 있죠. 그죠? 이 동시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sewing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처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경우 with가 나오고 뒤에 ing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여러 선생님들이 동시상의 분사구문이랑 닮았다고 해서 with 분사구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with 분사구문. 자, 그런데 여기에서 with his wife sewing beside him 이 문장에서 이 with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상이 있기 때문에 동시상의 with라는 표현은 맞지만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나 강조한 것처럼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든 것이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죠? 자,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려면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with라는 것은 접속사의 기능이 없고 오로지 전치사의 기능만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은 써서도 안 되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닥잉으로 닥잉글스 공부한 여러분들은 with 분사구문이라고 선생님들 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상의 with로 알고 그냥 동시상의 with이구나 그렇게 하고 해석은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ith 분사구문이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ing가 나온 이 ing 정체는 뭐냐?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ing는 뭔가 하면요 with 분사 구문이라고 말하는 동시상의 with는 에서 나오는 ing는 주격관대 비동사가 생략된 문장이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제가 주격관계 비동사 동시생략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 문장은요 he was reading 돼 있고요 with his wife 그 와이프와 함께 동시상에 같이 있는데 와이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who was sewing beside him 그 옆에서 sewing을 하고 있는 와이프가 있는 채로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비생략 4가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주비생략 4가지는 선행명사가 있고 주비가 있고 뒤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진짜 형용사, 형용사고 이 4가지는 전부 형용사죠. 형용사, 진짜 형용사가 있고 과거분사 형용사, 현재분사 형용사, 형용사구, 전면구가 형용사로 변한 거 전부 형용사류 4가지가 이렇게 올 경우에 주격관대 따라서 비동사가 세트로 동시에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with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동시상의 with가 있고 그런 전치사이고
주비가 생략되어 있다. 주격관대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요 네 가지가 with 분사구문의 네 가지가 ing가 있는 부분이 뭐 분사구문의 with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주비 생략이라는 건 요 네 가지가 전부 세트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선행사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비가 있고 현분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mother cooked dinner 저녁을 준비했대요. with her baby sleeping 이렇게 되어 있으면 her baby가 있고 sleeping에 있으면 주비 생략되겠죠. with a baby who was sleeping 이렇게 됩니다. 현재 분사 앞에 주비가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 한 채로 그 아기가 자고 있는 채로 엄마는 요리를 저녁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형용사 우리가 과거 분사는 했고요. 진짜 형용사 리얼 형용사가 있을 경우도 한번 볼게요.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don't speak with your mouth which is ful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입이 가득 탄 채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이 잘 맞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형용사구도 한번 볼게요. 자, the grandfather worked 걸었대요. 어떻게 걸었는가 하면 한 채로입니다. 그죠? with a stick in his hand 이렇게 되어 있으면 with a stick which was in his hand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할아버지는 그의 손에 스틱을 지팡이를 든 채로 걸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잘 맞습니다. 또 다른 내용 볼까요? He was working with a book under his arm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서도 주비를 이어버리면 he was working 한 채로 걸었대요. a book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팔 아래 낀 채로 걸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전혀 개념도 안 되고 분사구문 자체도 헷갈리게 되지만 주비생략이라고 이해하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거의 책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게 틀렸다 맞지 않다는 항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요 강의를 보면 with 분사구문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고 주격관대 비동사로 주격관대 비동사 생략된 형용사류들일 것이다 라는 것에 아마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논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 100% 맞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with 분사구문이 나오면 with 분사구문의 말이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with 분사구문의 설명이 나오면 주비 생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주 쉽게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정답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도 잘 나오죠. 가로 안에 알맞은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내년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The boy recollected 다시 모았다 이러니까 해상한 거죠. 그죠? 무엇을 해상했나요? The past and his parents 과거와 그의 부모님들을 해상을 했대요. 한 채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with his eye 이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losed 된 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닫힌 채로 해상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with his eye which was closed 이렇게 해야만 정답이 바로 보이고 생략을 이어니까 바로 정답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The bride 그 신부는 came 왔대요. 어디로? into the room 방으로 왔는데요. 한 채로 나왔습니다. 그죠? 한 채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본 채로 하면서 그 방에 왔다 이래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뜻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뜻입니다. 진행과 능동과 진행이면 현분이고
지나가 버렸다, 완료됐다, 완료와 수동의 뜻이면 과분이 됩니다. 요런 개념을 착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거 ing인지 id인지 찾는 것도 아주 쉽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현분 ing는 뭐예요? 능동과 진행. 클로즈 클로즈드 pp는 뭐예요? 수동과 완료.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ing인지 id이 찾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그늘을 쳐다보고 있죠. 진행, 능동과 진행의 뜻으로. 그래서 스테어링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경찰시험에 진짜 나왔던 실전 예문이네요. 여기에 있는 위드 분사 구문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것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독해도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문법이 정확하게 알면 독해도 쉬워지는 겁니다. 자, 예문 한 문장 볼게요. Police agencies, 경찰들이거든요. agency니까 경찰기관이 되겠네. 경찰기관들은 조직되어진대요. 어떻게 조직되어진다고 하니까 into geographic district, 지역으로 따라서 조직되어지는데 with 분사구면 동치사항의 wit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 채로 하니까 uniformed officer, 경찰관들이 uniformed officer,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할당되어졌죠. 이 사람들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할당되어졌습니까? 패트롤 하기로, 순찰하도록. 어디를요? specific area, 특정 지역을 패트롤 하도록 할당되어진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있는 채로 지오그래픽 디스트릭트로 폴리스 에이전시들은 조직되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동시사항의 위드이고 한 채로의 뜻을 가진 위드이면서 주비 생략을 딱 넣어보니까 머리분에 내가 맑아지면서 해석도 잘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바라고 앞으로 시험에서나 자주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 위더 군사구문을 해서 동시사항의 위더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영어 문장을 접하게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말한 대로 주의생략을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동치사항의 위더, 부대사항의 위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with가 나와 있고 ing나 pp가 오면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주비생략이고 동시사항의 with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비를 이어서 보면 이것이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스트림도인지 스트리밍인지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능동과 진행은 ing이고 수동과 완료는 pp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는데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선샤인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쭉 스트리밍하게 흘러내리고 비춰드리고 있는 채로 있기 때문에 결과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위더가 있기 때문에 휴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션사인이 능동과 진행으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스트림드가 맞습니까? 스트림잉이 맞습니까? 당연히 스트림잉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트림드는 틀렸고 스트림잉으로 능동과 진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ing가 아니고 pp가 아니고 ing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주어가 이렇게 주비생략에서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pp가 맞지만은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인화가 되어서 션사인이 햇빛이 지가 능동적으로 들어오고 진행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ed가 아니고 ing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현부는 능동과 진행
과거는 수동과 완료라는 개념만 잘 가지고 있다면 ed인지 ing의 감별은 절대 어렵지 않고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법상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부분도 어법상 틀린 부분이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the water which she fell was freezing c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 다음에 나오는 구나 절은 전부 그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이고 was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을 빼고 생각을 한다면 the water was freezing co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처럼 freezing cold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겁나 춥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it's freezing cold 이렇게 하면 너무 춥다 이렇게 되고 it's freezing 하면 춥다인데 이 cold라는 거는 부사로 사용되어 있죠. 부사로서 겁나게 아주 이런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래서 겁나게 춥다 아주 춥다 이렇게 되고요. it's freezing cold 대신에 it's bitterly cold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cold가 형용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it's cold 하니까요. 그래서 부사 bitterly가 cold를 꾸며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cold가 부사로 되어 있어 it's freezing 하고 나서 cold 되어 있으면 이 겁나 뜻을 가진 부사가 되고요. 또는 it's freezing cold, it's bitterly cold 다음에 또 같이 겁나게 춥다는 표현이 it's brick outside 이렇게 또 겁나게 춥다는데 이게 브릭이라는 게 벽돌이잖아요. 저 바깥에 나가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고드름이 쫑쫑쫑 생겨서 벽돌처럼 생겨 있으니까 it's brick outside 하는 것도 it's bitterly cold, it's freezing cold처럼 겁나게 춥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water was freezing cold 그 부분은 겁나게 춥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게 없는데 밑줄이 fell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fell은 원래 fall, fell, fallen 이렇게 해서 3단 변화가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어디 빠지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fall in lov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얘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썰 이런 뜻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fall 다음에는 대개는 얘가 자동사가 되어서 명사가 오면 안 되고 fall in love를 해야 됩니다. 그죠? I fall in love 이렇게 나는 사랑에 빠졌다 해야 되겠어요. I fall in love 하면 이 말이 이상합니다. 그죠? 사랑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도 잘 안 됩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 할 때는 I fall in lov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 포함된 부분은 반드시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또 water가 있고요. 어떤 water인가 하니까 she fall water 이렇게 하는 거 뭐죠? 이상합니다. 그죠? 그녀가 퐁당 뛰어든 그녀가 빠진 물 이렇게 되니까 she fell in water 이렇게 그녀가 빠진 물 뛰어들은 빠진 물 되니까 fell in water 이렇게 해야만 맞지 she fell water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fell in love 이렇게 해야만 맞습니다. 그러면 the water 어떤 물인가 하니까 she fell in water 그녀가 빠진 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the water which she fell 또는 fell in 또는 fell into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in이나 into 그녀가 빠지게 된 물이니까 그래서 which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which가 앞으로 와서 the water in which she fell was freezing cold 이렇게 해도 되겠고 the water 이게 끝에 두고요. the water which she fell in was freezing cold 이렇게 해도 맞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처럼 fell은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in이나 fell 하면 안 되고 fell in이나 fell into가 들어가 있어야만 어법상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그녀가 빠진 물은
겁나 춥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 water which she fell in 또는 fell into was freezing cold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법상 틀린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밑줄이 고맙게도 딱 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이 되었다면 이 부분도 쉽게 법상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 저랑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문제들이 이런 유형이 또 반드시 내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내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나서 지식을 확대해 나간다 하면 쉽게 정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형이 지금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원리를 알기 바라고요. ED가 나온 것은 완료, 수동 뜻이고 ing가 나오면 진행, 능동 이런 뜻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내년 시험에 반드시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